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간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각 10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오늘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매도 사이드카를 맛봤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시장은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올라갈 만한 이슈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슈만 놓고 보면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ADR 가격이 1.8% 빠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막판에 힘이 좀 소진됐었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6% 가까이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4% 가까이 올라갑니다. 저는 어제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어제 120일 이동평선을 터치했어요. 지지가 좀 된 상태고 어제 네. 외국인들이 100만 주 넘게 들어왔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나. 그 희망의 트리거는 뭐다? 이제 이번 주부터 발표되는 뭐 인텔이라든지 SK하이닉스 이제 실적 이런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좀 낙폭이 컸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컸습니다만 의외로 지금 투자자들의 판단은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25만 원을 하회하고 하이닉스 기준으로 180만 원을 하회했을 때는 좀 저평가 국면이 아니겠나. 이제 우리가 실적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을 놓고 보면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겠나.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놓고 본다라면 조금 저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시장이 턴했느냐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제가 시장을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목요일 날 시장이 급락을 했고 네. 어제도 시장이 좀 빠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시간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다가 동시효과가 딱 시작되면서 삼성전자 마이너스로 급변했어요. 그거는 반대매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일어서서 오늘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시장이 이제는 변동성을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심스럽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좀 약간의 긍정적으로 비율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의 긍정적인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소장님 유튜브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예, 차영주 TV입니다. 차영주 TV요. 예, 차영주 TV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 시각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3가지 만나보고요. 계속해서 소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보유자 불안해서 못 살겠네. 근데 오늘은 좀 살겠네. 그동안은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은 나란히 4에서 5%대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질문들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은 개별 이슈에 울고 웃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어제 상한가, 그러나 오늘은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고요. 또 코오롱 티슈진이 개별 이슈로 또 하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개별 이슈로 여러 가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죠. AI에 흔들릴 때 조용히 웃는 식품주. 오늘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식료품 관련된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조금 전에 나왔던 소식에 의하면 7월 수출 상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1일에서 20일간의 수출인데요. 549억 달러, 그렇게 해서 작년 비슷한 작년 동월 대비해서 52.3%가 늘어서 신기록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6월 수출은 우리나라가 기록을 세웠죠. 1,000억 달러 돌파, 세계에서 4번째,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서 1,000억 달러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웠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수출은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의 비중을 보면 거의 40에서 45%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출만 봤을 때는 반도체주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죠.
하나는 실적이고 하나는 수급인데 지금 이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을 볼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수출 데이터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수출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확정 실적이 나올 것은 과거 데이터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이 불안한 것은 미래죠. 미래가 이제 시장이 이제 조금 뭐 거품이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이제 피크아웃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미래가 불안하다 하더라도 실적이 차근차근 잘 나오게 된다라면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증시가 변동성을 보인 것은 수급이죠.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수급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약간의 변동성을 좀 나타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급에 따른 변동성을 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다? 실적이라는 거죠. 실적이 현재 여전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들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2일서부터 우리가 애플, 뭐 테슬라 이런 실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실적에 따라서 기반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거를 또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바로 수출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 우리 증권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최근 워낙 메모리 반도체 종목이 큰 조정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이 제시가 있었는데요.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는 내후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최근 미국 메모리 반도체 종목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권가에서도 현재 반도체는 과매도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좀 저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점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네. 이제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네. 어제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수가 나왔어요. 이제 터치했어요. 터치했지만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이제 확인됐죠. 삼성전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제 외국인들 100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AI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름대로 차트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의미 있는 좀 움직임들이 나왔고 오늘 또 여지없이 5%대 반등세를 좀 나타내 5, 6%대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됐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이 깨졌다라고 하면 시장이 참 심각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ADR 가격이 빠졌다. 물론 이제 ADR 가격이 좀 높이 있고 우리가 본주 가격이 좀 낮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빠졌으면 심적으로 밀려야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3%, 4%대 반등을 좀 나타내면 시장에서 지금 뭐 제가 넌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이제 이런 대답이 가능하겠죠.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정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왜 오르죠? 그게 저는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긍정적으로 이걸 올라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익이지만 그래 이익은 됐어. 이익은 알겠고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하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래서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렸는데, 그동안은 이제 밀렸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죠.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만 더 밀어내지 못했죠. 더 밀어내지 못했고, 반대매에 대한 수급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밀어내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어제 나왔던 현상들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반작용으로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저는 좀 시장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실적을 안 보면 뭘 봐야 될까요? 결국 실적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 입장에서 삼성전자 삼전우라고 하죠. SK 스퀘어에 관심 갖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예. 구분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라면 네. 삼전 닉스 그냥 사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삼전 닉스 뭐 삼성전자 우선주가 배당을 좀 더 줄 수도 있고 SK 스퀘어가 또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굳이 내가 돈이 많아서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SK랑 SK 스퀘어를 분산 투자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분산도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인 보편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삼전 닉스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가고 변동성을 보이고 SK스퀘어도 변동성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주를 사시겠습니까? 주변주를 사시겠습니까? 저는 본주를 사는 게 낫다. 더군다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서 겁이 나서 오히려 다른 걸 사겠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모르겠긴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올라갈 때.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그 주변주들의 변동성이 더 큰데 하락할 땐 그들이 먼저 빠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의 하락폭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은 이제 올라갈 때 질문이고 떨어질 때 이제 질문을 똑같이 주셨는데 여전히 저는 본주만 보겠다. 본주에 따라서 주변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그 관점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 더군다나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판을 넓히기보다는 판을 네. 좁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판을 좁혀서 소수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삼전닉스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아마 목요일 새벽쯤에 이 구글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다음 주에 특히나 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확정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까지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서서히 바닥을 좀 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트레이딩 하기에는 쉽지 않죠. 네.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는 베팅이죠. 그건 투자가 아니죠. 베팅을 하는 것들은 어차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베팅하는 거죠. 그건 네.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라면 현 구간 내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오히려 저점을 형성한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25만 원 선, 그다음에 180만 원 선이라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우리가 실적을 믿는다라면 네. 가격대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만 원 선, 180만 원 선이라면 천천히 이제 모아가는 전략 좋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